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주도주 분석 영상입니다. 최근에 제가 종목 분석을 하느냐고 조금 이 영상이 늦었는데 제가 이번 때문에 영상을 다시 한번 찍게 되었습니다. 최근 제가 올렸던 영상에서 이 면세주인 호텔신라, 여행주인 레드캡 투어에 관련해서 올렸었고 5월에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주목해야 된다고 봤지만 최근에 화요일날 모습을 봤을 때는 초중반에는 이제 상승 이후에 박스권이 나타나고 그 이후에 재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대장주인 호텔신라는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지만 카지노에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장대 음봉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조금 옆으로 횡보하는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고 그리고 레드캡 투어도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오른 이후에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음봉을 이제 내일 장대 양봉으로 올린다면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지만 현재로서는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모두 투어 같은 경우도 대한해운처럼 이렇게 바로 돌파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이렇게 눌림이 나오면서 현재는 요 매물대를 바로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업종에서 올라갈 것이라고 보냐면 현재 유가의 차트가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유가 지금 월봉을 보시면은 이 월봉 이평선, 이 122평선을 지금 재돌파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재돌파를 하면은 단기적으로 시세가 오를 수가 있고 그러면 70불도 어느 정도 가능한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봉으로 보시면 이쪽 박스권 상단까지 와 있는 모습인데 이 자리를 돌파를 하면서 이제 비슷한 종목인 S-오일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이렇게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가가 중요한 자리 재돌파 시점이기 때문에 시세가 나올 수가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종목은 현재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S-오일입니다. 이 S-오일 같은 경우는 LG랑 되게 유사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유사한 흐름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돌파한다면 월봉상 보이는 지금 62평까지 갈 수 있는 모습이고 이 62평선이 92,600원인데 이 자리를 돌파를 한다면 대략 95,000원 그리고 그 이후에 10만원까지도 갈 수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이 자리에서 매집을 하고 계속해서 보유를 하면서 10만원까지도 지금 보유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선주 같은 경우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승 여력이 좀 더 있다고 판단해서 우선주도 어느 정도 베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정유주에서 다른 종목을 보자면 GS 같은 경우는 오르고 조금 눌린 모습이 나왔는데 이것은 GS 리테일 쪽에서 그 편의점에서 남성 혐오와 관련된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눌린 모습이라 볼 수 있지만 GS에서 어느 정도 GS에서 다음 주 실적 발표를 하고 편의점 부분은 한 매출의 10% 정도밖에 안 되고 80%가 정유주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게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S-오일을 만약에 사지 못했더라도 GS가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월봉에서는 이런 식으로 중요한 자리 돌파 이후에 눌림을 가지고 있는데 위까지 열려있는 자리는 대략 47,000원 정도라고 볼 수가 있고 주봉으로 봤을 때는 지금 120평선을 계속해서 돌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43,400원인 이 122평선을 돌파한다면 추세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차트가 좋지는 않지만 이 52평선을 재돌파해서 43,400원을 돌파하고 12평선 이외로 안착을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형주가 크게 오른다면 그 이후에는 중소형주를 봐야 되는데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종목들이 있지만 이 중에서는 이렇게 차트가 훼손된 종목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추세적으로 오를 수 있는 한국 쉘석유 지금 보시면은 이쪽에 있는 122평선까지 갈 수 있는 자리가 열려 있고 일봉으로 보시면은
어느 정도 계단식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5일선에 따라서 추세적으로 오를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조금 오를 수 있는 거는 극동유화 같은 경우, 이런 종목은 단기적인 현재 모습은 좋지 않지만 이 이후에 이 5일선과 10일선 자리를 다시 또 지지한다면 현재 월봉으로 봤을 때 위에 매물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요 매물대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또 요 6,000원 선까지 도전을 할 수가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흥구석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윗꼬리를 좀 많이 달아서 좋지가 않은데, 월봉으로 보시면은 어느 정도 이 중요한 자리를 좀 돌파를 하려고 시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돌파한다면 이렇게 윗꼬리가 달지 않고 시세가 좀 터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대형주 중에서는 S51이 대장이고 후발로 S51 우선주가 좋으며, GS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실적 발표가 있고,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13일 정도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그 실적이 어느 정도 좋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요일 날 이런 식으로 상승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전기차이면서도 정유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다른 전기차 주식들은 이렇게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데 비해서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제법 컸습니다. 그 이유는 정유 부분이 실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좋을 거라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GS나 이노베이션이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한국 쉘석유도 괜찮고, 흥구석유 같은 경우는 꼬리를 달고 있지만 한번 크게 오를 때 크게 갈 수 있다 정도, 그리고 극동유화 정도를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SH에너지화학처럼 차트가 좀 살아있는 종목도 괜찮은데, 이 종목은 매물대가 좀 많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기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고, 한국석유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급등했는데 단기간에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 베팅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슷한 거로는 최근에 코스맥스랑 비슷합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빠지면서 반등이 나온 것처럼 한국석유도 21선 정도까지, 그리고 이 이후에 11선까지도 상승 정도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경기민감주에서는 철강주가 현재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주 같은 경우는 바로 화요일날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좀 이 자리에서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상대적으로 다른 조선주 삼성중공업 차트가 무너졌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과 현대미포가 반등이 나왔지만 이 반등이 추세적으로 가기는 좀 힘들다. 다만 철강주 같은 경우는 대장주인 포스코가 다시 또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따라서 현대해철이나 동국제강도 이 이후에 여기서 박스를 그리면서 다시 또 신고가를 갈 수도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가장 건설주 중에 세기 때문에 현대해철과 비슷한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다른 건설주 같은 경우는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매물 압박을 좀 받을 수가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영상을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